이 시간에 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수술을 하시면서 상당히 많이 전이되고 또 재발돼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처음 이제 아시게 되셔서 자연치유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자연치유든 항암이든 대체요법이든 어떤 치료를 하시던지 간에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그러한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물치료로 림프종에서 회복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제 앤드루 바우만이라는 앤드루 바우만 4세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친구는 말 그대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처음에 오셔서 차팅을 할 때 보면 종합병원이신 분들이 많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의 기전이 사르르 다 미로처럼 무너지셔서 유방암 하나, 폐암 하나가 아니라 몸 전체가 다 무너지셔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 앤드루 바우만 역시 림프종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입니다. 이 친구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는지 한번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는 악성 흑색종과 림프종을 앓고 있었는데 이 앤드류의 악성 흑색종과 림프종은 여기 보시면 여러 해 동안 징후를 보였던 무엇의 결과였다? 탈수의 결과였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이 끝날 때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앤드류에게 일어난 탈수의 첫 번째 징후는 바로 8살 때 알레르기 증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증세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알레르기와 관련된 호흡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 알러지 리액션 때문에 이제 뭐 가끔 이제 호흡이 가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징후를 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앤드루 바우만이 어떤 이제 종합병원 증세를 가지고 있냐? 8살 때는 알레르기를 앓고 있었고 14살 때는 인체의 가장 가혹한 갈수 관리 프로그램인 당뇨병의 원인이 여러분 탈수입니다. 자, 23살에 천식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살기 어려울 만큼 천식 증세로 고통을 당했는데 마찬가지로 탈수에서 시작이 됐고요. 26살에는 시력에 영향을 주는 당뇨성 신경장애와 또 팔과 다리에 순환장애가 생겼습니다. 앤드루 바우만은 20세 이후에 면역 시스템이 억압되었음을 가리켜주는 선열이 여러 군데 여러 차례 나타나게 됩니다. 종합해 보면 앤드루 바우만은 현재 42세고 8살에는 알레르기 증세를 앓기 시작했고 또 13살에는 치료를 요하는 천식을 앓고 있었고 당뇨병은 14살에 그 다음에 20살에는 면역계가 저하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26세에는 신경장애를 앓게 되었고 그 다음에 1995년에 바이옵시를 했는데 왼쪽 옆구리에 피부 종기가 생겼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림프종으로 칼륨 검사 결과 전신에 림프암인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때 정말 앤드루는 정말 이젠 더 이상의 어떤 처치를 할 수 없을 만한 상태가 되었는데 1995년 11월에 이제 그 해에 물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벤반겔레이지 박사님 프로그램을 참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96년 3월 이제 한 6개월 뒤에 칼륨 검사 결과 어느 곳에도 암세포가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종합병원이던 앤드루 바우만이 몇 개월 만에 물치료를 시작하면서 이 모든 탈수의 징후로 여겨졌던 알레르기, 천식, 당뇨, 면역계가 붕괴되면서 신경장애, 마지막으로 림프종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은 바로 탈수 증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앤드루 바우만의 발병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앤드루 바우만은 현재 뉴욕에 살면서 중의학을 공부하는 친구입니다. 그의 발병 역사는 인체가 우리 몸이 지속적으로 탈수가 될 때 일어나는 생략적 사태의 순서를 아주 예증할 만큼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자, 우리 몸에 물이 2%만 부족하면 갈증이 납니다. 물이 4%가 부족해지면 근육이 상당히 피곤하게 되죠. 12%가 부족하게 되면 뭐든지 하기 싫고 무기력 상태가 됩니다. 20%가 부족하면 꼴까닥 사망하는 증세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앤드류의 사례를 보면 탈수가 소화기의 알레르기 형태로 시작이 된다면 8살에 앤드루가 알레르기를 앓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당뇨병, 천식, 면역 저하, 반복되는 감염성 질환과 혈관 질환, 결국 마지막으로는 피부 B세포 림프종으로 이제 진전하게 됩니다. 앤드루는 여러 건강 문제로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긍긍하다가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다가 다행히
이 여러 질병보다 이 방사능 때문에, 치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방사능을 하다가 항암하다가 포기하고, 아, 내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 치료 방법 때문에 죽겠다 싶어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앤드루도 그러한 상태에서 이젠 탈진되어 있는데, 2003년 4월 앤드루는 진짜로 암이 깨끗하게 사라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한 결과 여기 어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이상 없음, 질병이 림프종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림프종 같은 종류가 6년 동안 재발하지 않은 것을 들어본 적이 없던 전통적인 의료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 앤드루는 그 의료인들에게 이 책을 소개합니다.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아, 내 병이 림프암이, 전립선암이, 유방암이, 그 다음에 편평상피세포암이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귀결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치료 지침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앤드루가 어떻게 그래 항히스타민제를 8살 때부터 달고 살았던 앤드루가 어떻게 그 수많은 감염을 줄이고 결국 피부 B세포 림프종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까? 한번 추리해 보자면 바로 히스타민입니다. 히스타민. 자, 알레르기나 피부 알러지 리액션이나 여러 감염성 질환이나 칸디다균뿐만 아니라 그럴 때도 히스타민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지 않을 때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았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히스타민은 인체의 면역세포 중에 하나이고 비만 세포 내에 저장이 되어 있는 화학물질인데요. 이 히스타민은 특별히 알러지 리액션이나 염증에 관여를 하는 호르몬입니다. 히스타민은 인체의 1차적인 수분 조절 인자이고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림프종에서 앤드루 바우만이 어떻게 났냐면 항히스타민제를 달고 살았던 앤드루 바우만이 자 어떻게 이런 수많은 감염성 질환에서 해방되었는가. 자, 히스타민은 우리 몸에서 1차적인 무슨 인자라고요? 수분을 조절하는 인자입니다. 수분 조절 인자. 다시 말하면 물이 부족하면 히스타민이 분비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게다가 1차적인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는 인자입니다. 암 환자와 정상인의 차이는 정상인들도 하루에 3,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기지만 이 암 환자와 정상인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NK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면역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바로 이 히스타민은 어떤 것을 조절하냐면 수분을 조절해주고 1차적으로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는 어떻게 보면 암 환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치료하고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노선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히스타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하지만 히스타민이 인체 수분 조절에 관여할 때 자동으로 골수라는 활동 수준에서 면역 시스템을 억압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탈수가 항상 적으로 인식해서 면역 시스템의 발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탈수가 되었을 때, 인체가 탈수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몸의 자원을 허비하지 않으면서 심각한 감염을 막기 위한 면역 시스템을 보존하려는 인체의 자연 설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 닥터 로렌 박사에 대해서 유방암으로 해방된 닥터 로렌 박사는 현재 지금 83세이십니다. 이 로렌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Your body is designed to heal itself. 당신의 몸은 무엇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설계되어 있다? 바로 몸 스스로 치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항히스타민제를 달지 않아도 염증성 질환과 결국에는 피부 B세포 림프암에게 도달하기까지 왔던 모든 염증성 질환과 알러지 리액션은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이러한 수분 조절 인자와 면역 조절 인자인 히스타민이 분비되지 않았을 때인데 바로 이 히스타민이 이 원인이었던 이 탈수 증세를 해결하면서 이 앤드루 바우만이 이 수많은 질병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특효약이 있어서 림프암을 요새 현재 이제 림프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어떤 특효약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를 먹어야 림프암에서 해방되고 여러분들의 유방암에서 해방되는 줄 알았더니 어떠한 항히스타민제보다 강력한 히스타민이 어디에 설계되어 있다? Your body is designed to heal itself. 여러분의 몸에, 자연이의 몸에, 여러분의 몸 안에 자연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연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처럼 이렇게 해독하다가 해독해서 쏟아지는 것 때문에 제가 또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몸이 스스로 설계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기전을 이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앤드루 바우만의 이제 투병 일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진짜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앤드루 바우만의 일기장을 좀 살짝 훔쳐볼까요? 자, 내 이름은 앤드루 바우만 4세, 나이는 42세. 나는 34세일 때도 44세처럼 느꼈고 그렇게 보였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겉늙었다고 하죠. 내 인생은 대부분 병마와 싸우며 허비했다. 나는 첫 번째 소아마비 백신을 맞고 이유도 모른 채 발육부진 소아마비라는 진단명과 함께 하반신이 마비되었는데 어느 날 사라졌다가 5세 때 백신 예방주사를 맞았을 때 다시 마비되었다가 어느 날 마비 증상이 또다시 사라졌다. 8살에 알레르기 증상과 고통이 시작되었고 마른 기침을 자주 하고 중학교 때는 알레르기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까지 경험했다. 14살에는 인슐린 의존성 당뇨, 다시 말하면 소아형 당뇨 진단으로 병원을 들락날락, 어려서부터 병원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23살에는 치료를 위하는 심각한 알레르기와 천식으로 고생하다가 앤드루 바우만이 하루에 물을 2-3리터까지 마시게 되면서 비로소 알레르기와 천식 증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1977년 면역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전염성 단해구 증가병이 발생합니다. 1980년 당뇨성 신경장애로 다리가 퉁퉁 부으면서 정맥 부전증을 진단받게 되면서 입원했다가 질병으로 실직했다가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는데 페니실린과 테트라시클라인 알레르기 증세를 보이게 되고 고혈압이 발병되고 만성 피로증후군과 또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림프구가 이상으로 증식하게 되고 관절염, 점액낭염, 섬유 근육통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들의 머리가 지끈지끈해지시죠. 이거 나보다 더한 친구네. 자, 뒤에 또 있습니다. 위장경련, 위산역류, 배변장애, 등의 왼쪽 옆구리의 양성종양, 갑상선 부분의 작은 혹, 납, 카드뮴, 알루미늄 중독증, 과체중, 게다가 수면무호흡증까지. 여러분들은 그래도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셔도 그래도 누워서 주무실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누울 수도 없어요. 검사 결과 6시간 동안 300번 이상 호흡 중단과 기면 발작으로 잠시도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친구입니다. 정말 딱하죠? 결국에 수면 무호흡증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을 해서 밤에 호흡을 하고 잠을 자기 위해서 목에 기관 절개관을 끼우고 호흡기를 쓴 채 잠을 자야지만 조금 눈을 붙일 수 있는 정말 너무나 딱한 상태입니다. 1987년에는 불구자라는 선고를 받게 됐고요. 1992년은 전립선 비대증, 게다가 양성인대 신장기능 저하 증세까지 보이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입니다. 1993년엔 성기능 장애 진단을 받고 1994년엔 다리 절단 수술을 1년 이내 받지 않으면 다리를 쓸 수 없다는 선고를 받게 되고 1995년에는 드디어 피부 비세포 림프종을 진단받고 종양이 한 개 있던 등에는 새로운 종양이 26개가 생기면서 림프암이 발병합니다. 흑색종을 2개 제거한 가슴 가운데 부분과 마찬가지로 등의 옆구리에도 고도 양성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야, 내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죽겠구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중단했을 때 그때 앤드루 바우만의 전문 주치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앤드루, 주번 정리를 다 하고 쉽게 말하면 당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라고 권유합니다. 그때 앤드루 바우만이 이제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이라는 벤만 갤리지 박사님의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물의 섭취량을 늘리고 영양 보충제 복용과 함께 자연 치유를 시작하게 됩니다. 1995년 벤만 갤리지 박사의 물치료 프로그램을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물의 섭취량을 늘렸지만 앤드루는 고혈압이 있었기 때문에 고혈압에 관한 전통적 의학적 근기 때문에 소금 섭취를 주저했지만 나중에 잘못된 생각임을 알고 소금 섭취량을 정상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1996년 3월 갈륨 검사 결과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원하시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단 하나의 징후도 없음. 하늘마을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사들은 검사 결과의 이상을 이거 정말 잘못된 거다.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앤드루의 주치의들은 이거 정말 이상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트 아니야? 그러나 앤드루 바우만은 바로 이 물치료법과 여러분들처럼 식사 습관을 변화시키고 천연 치료제를 활용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낙심이 됐다가 좋았다, 나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슬럼프가 수없이 올 때마다 정말 한 길로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을 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하나뿐인 비장의 크기도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앤드류 바우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침에 물 첫 잔을 마시기 전에 손바닥에 천일염을 핥아 먹으면서 소금도 편견 없이 사용합니다. 하루에 물을 여러분들은 몇 리터 드세요? 2리터. 우리 좀 많이 먹어야 2, 3리터죠. 앤드류 바우만은 5.6리터를 마십니다. 영양 보충제를 복용합니다. 닥터 퀼린 박사가 그리고 닥터 막스 거슨 박사가 암의 원인은 무엇과 무엇이다? 암의 원인은? 암은 무엇으로 고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해독과 영양요법으로. 이제 회복된 사람들의 이 사례를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좀 캐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물을 5.6리터 마시고 영양 보충제를 복용합니다. 도정하지 않은 통곡물, 매크로바이오틱 같은 도정하지 않은 통곡물 자체를 먹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여기에 있는 매직블렛, 마법의 섬유소를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늘마을 프로그램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냥 물만 먹고 밥만 먹는 것 같으시죠? 자, 어떻게 이런 중증 환자들이 회복되는지 여러분과 제가 좀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앤드류 바우만은 40인치였던 허리둘레가 36인치로 체중이 여기 보세요. 몇 킬로? 113kg에서 95kg로 안색과 외모는 30대 초반으로 항상 30대에도 40대 같았던 겉늙었던 친구가 젊어지기 시작하네요. 남성의 정력이 20대 수준으로. 와우. 자, 앤드류 바우만은 알레르기 증세도 없어지고 천식 증세도 없어지고 위경련 증세도 없어지고 위산이 역류하던 증세도 없어지고 관절염으로 무리가 이렇게 비가 오면 여러분들처럼 하늘만 할매 할배처럼 다리 쑤시고 아이고 여기 아파 등 쑤셔 없어지고 점액남염도 사라지고 장질환의 통증도 사라지고 고혈압도 완화되기 시작하고 갑상선의 요오드가 부족해서 생기는 혹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중금속 중독 증상도 사라지면서 드디어 앤드류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새로운 삶을 찾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앤드류 바우만 자세는 일기의 투병일기를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림프구와 인체에 탈수 현상이 있을 때 탈수와 탈수합병장을 바로 잡음으로 모든 병리 상태를 되돌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바우만의 림프종 탈출 이야기로 수많은 림프암 환자분들이 앤드류 바우만의 사례와 같이 회복되시는 경우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